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 전공에 있는 권상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제주대 GTU 프로그램의 국제협력부장을 맡고 있어서요. 이렇게 우리 동영상 강의 내용을 일부 좀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목은 예비교사 글로벌 다문화 교육의 배경, 방향, 그리고 다양한 학습 경험이라고 좀 제목이 좀 긴데요. 여러 가지 특정의 주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몰아서 담아가지고요. 여러분에게 글로벌 다문화 교육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런 역량을 좀 배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아직 정해진 우리 커리큘럼이나 교과목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끌어다 모아놓다 보니까 제목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목표로 5가지를 했는데 사실 5번째는 그냥 서머리 하는 거고요. 크게 4가지 주제를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글로벌 다문화 교육과 예비교사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2번째, 관련해서 우리 교원양성대학, 우리 사범대학이랑 교육대학에서 한국적 글로벌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세계 이해의 기초, 그 다음에 해외 봉사활동과 학습 얘기를 좀 전달하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이제 다채로운 다양한 학습 방법 수용하기 내용을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얘기를 좀 전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제목을 글로벌 다문화 교육과 예비교사라고 정했는데요. 아마 여러분 글로벌 교육, 다문화 교육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여러분들 많이 접해봤을 텐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GT에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글로벌 대시 다문화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글로벌 교육과 다문화 교육을 좀 같이 이렇게 묶어서 포괄적으로 좀 다루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으로는 사실 글로벌 교육과 다문화 교육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책들을 제가 그냥 여러 권을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한번 제시해 봤는데요. 첫 번째 책은 국제이해교육의 이론과 실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글로벌 대시 다문화 교육은 사실은 어찌 보면 초기에는 국제이해교육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면서 다문화 교육을 좀 포함해야 되겠다고 해서 글로벌 대시 다문화 교육으로 발전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문화 교육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니고 다민족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특히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쪽이어서 그쪽 영어권 자료들도 많이 출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예시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한번 여기다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글로벌 교육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교육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책자도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예시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잠깐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또 관련된 용어랄까요? 주제라고나 할까요? 세계 시민 의식과 글로벌 교육이라고 해서 또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단어도 또 여러분 아마 종종 접하게 될 겁니다. 그것도 국제이해 교육, 다문화 교육, 글로벌 교육, 세계 시민 교육 굉장히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용어에 좀 이렇게 노출이 되고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영어권에서도 글로벌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책자들이 많이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글로벌 교육, 다문화 교육, 국제이해 교육 등등 굉장히 유사한 용어들이 많이 혼용되어서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 GTU에서는 좀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글로벌 대시 다문화 교육이라는 용어를 그냥 일단 쓰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좀 더 이제 발전이 되면 좀 더 나은 용어가 또 새로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책은 보수는 왜 다문화를 선택했는가. 이 책은 제가 최근에 발견한 책인데, 우리가 교육 그러면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이제, 좀 부담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는데, 이 책은 또 흥미롭게 최근에 나온 책인 것 같은데, 약간 비판적 안목으로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여러분에게 내용을 전달하면서 가끔씩 강조를 하겠지만, 우리가 좀 비판적 안목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단순히 글로벌 다문화 교육은 그냥 정보를 받아서 내가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까지 연기를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적 안목을 좀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책도 있다고 여러분에게 이제 그냥 소개하는 차원에서 한번 집어 넣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왜 글로벌 다문화 교육이 이렇게 등장했는가,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했는가, 그 배경으로 일단 아마 95년쯤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세계화라는 용어가 엄청나게 많이 회자되면서 사실 갑작스럽게 우리가 그 세계화의 분위기에 좀 편승하는 그런 상황적 여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 출산율 떨어지고 감소되고 그러면서 외국으로부터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우리 사회가 다민족 집단 사회, 뭐라고 하죠? 다문화 사회로 이렇게 변해가면서 갑자기 이제 글로벌 교육,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이제 강조가 되었습니다. 네, 그 초창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화가 진척이 되고 다문화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초기에는 경쟁력 강화 측면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쟁력보다는 우리 사회가 정말 다문화 사회로 바뀌어가면서 이제 이분들과 더불어서 공존하는 것들, 그런 사회사항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게 되면서 조금 이제 안착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초창기에 등장했던 국제이해 교육이 다시 또 이제 강조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도 더불어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안착을 하면서 2세들이 생겨나고 하면서 교실 현장에서 서서히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예비교사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측면이 이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 측면에서는 아마 양자를 다 포괄하는 그런 쪽에 접근을 취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글로벌 역량을 갖추면서 동시에 우리 교실에 이제 점점 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어떻게 잘 보살피면서 그 교육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양쪽 측면을 다 포괄해야 되기에 글로벌 대시 다문화 교육이라는 용어가 적합할 것 같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뭐 조금 더 포괄적인 용어를 쓴다면 일반적으로 아까 뜻 언급했었지만요, 세계 시민교육 내지는 코스모폴리탄 교육이라는 용어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 GT에서 강조하는 글로벌 다문화 교육은 예비교사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그 역량 강화, 그 다음에 다문화 수용성 쪽을 좀 많이 강조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제시된 자료는요, 그 아까 언뜻 얘기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어찌 보면 경제적 측면, 그 다음에 경쟁력 측면을 강화하다 보니까 뭐든지 교육의 국제화 내지는 다문화 쪽도 경제적 이익 뭐 쪽으로 좀 생각하는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별을 해서 생각해 봄으로써 뭐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죠? 우리가 숙지하자라는 측면보다도 우리가 생각의 스펙트럼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익 쪽을 강조했던 게 전반기의 모습이라면 후반기 쪽은 그 뒤에 이제 비판론으로 좀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아마 우리는 양쪽을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고의 틀로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봅니다. 그래서 이익은 뭐 국제화를 시킨다거나 다문화 교육을 강조하게 되면 학생과 교직원이 국제화가 진척이 되니까 아무래도 역량이 강화된다 이런 측면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외국 이게 그 연구나 뭐 그 학습 경험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니까 학문 수준 또한 증진이 될 거고요. 연구와 지식 생산이 강화될 것이다. 그 다음 교육과정 교수 연구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국제적 이해가 도모되면 국제적 연대도 강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또 한편 너무 교육의 국제화가 되는 것은 우리의 국가주의 내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뭐 좀 뭐라고 할까요? 이념 목표들이 좀 훼손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좀 비판적 입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위험으로 언급되는 것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교육 프로그램의 상업화를 이제 좀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다 보니까 우리 뭐라 그러죠? 사회 전반적으로 형평성을 강조하는 우리 공교육에서는 좀 차별적 교육 내지는 뭐 선별적 교육을 시키기 어렵다 보니까 특정 목적의 특목고라거나 뭐 국제학교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감들이 없지 않아 좀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충분한 그 글로벌 뭐 교육 쪽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지 못하면 일부 두뇌 유출, 이건 뭐 아마 현실적으로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겨냥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 조기 유학 학생들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뇌 유출의 위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어학 능력이나 글로벌 교육을 외부에서 받고 온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친구들이 조금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좋게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측면도 우리가 좀 위험 요소 내지는 좀 비판적 요소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너무 남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종종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좀 크게는 우리 국가 또는 문화 정체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글쎄요. 하여간 이런 측면들, 이익과 위험 측면은 뭐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양쪽의 그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몇 가지 한계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다문화 교육은 단지 새로운 지식 정보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습득하는 차원이 아니라 특히나 우리 예비교사들은 현장에서 교사가 되었을 때 그거를 실천으로까지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요. 인지적 활동 중심의 교육은 한계를 가진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교실에서만 배우게 되면 안 되는 그런 실천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데 연수 기회가 현재로서는 그다지 충분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측면도 우리가 좀 그 글로벌 다문화 교육의 한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직 잘 짜여진 어떤 커리큘럼이 없기 때문에 그 특정 교사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그 학습하는 뭐라고 할까요? 수준과 깊이 등이 좀 차이가 난다라는 것.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앞으로도 계속 글로벌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연수기회 부족과 관련 지어서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현장 학습이나 실천적 교육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 이것은 글로벌 다문화 교육은 단지 정보와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까지도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 차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우리 뭐 GTU 프로그램 내지는 아마 여러분들 소속하고 있는 학교에서 해외 연수 내지는 해외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조금 뭐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없지 않아 할 수 있는데요. 그 부족함은 우리가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학생들은 남보다 자기 사비를 들여서 더 많은 해외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학생의 사회 경제적 능력이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 GTU 내지는 뭐 다른 그 국제 교류 프로그램들은 좀 더 좀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실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학생들 또 많은 학교에서 사실은 아직도 아까 강조했던 영어 강조 내지는 그 서구 선진국 쪽에 편중된 그런 기회 제공이 좀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학생들은 선진국에 가서 연수를 받고 영어 능력을 습득하는 것을 아주 좁게 글로벌 다문화 교육 역량이다라고 한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후반부에서 좀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개발도상국, 특히나 동남아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뭐라고 할까요? 그 상대국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일단 아까 우리 다문민족 사회로 가는 결정적인 그 배경 내지는 그 관계국이 어디냐면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급작스럽게 이제 다문화 사회로 변해 갔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되면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지금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도움을 주는 이제 원조 국가로 바뀌어 있는데 그 대상국들이 주로 동남아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동남아 지역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거고요. 뭐 물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그 여러 가지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서 동남아 쪽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동남아 쪽에도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교사가 돼서 이제 교실 현장에 가보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대다수가 동남아 배경을 가진 친구들일 가능성이 높기에 그쪽에 좀 우리가 무게를 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 쪽으로 조금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글로벌 다문화 교육과 좀 관련성 내지 유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계 시민 교육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세계 시민 교육은 그냥 전반적으로 일반 대중 내지는 뭐 학생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넓은 범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글로벌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 일부 내용을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자리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용을 보면 글로벌 다문화 교육은 세계 시민 교육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GT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비 교사들을 겨냥한 것이어서 일부 내용을 좀 초점을 좀 맞추긴 하는데요. 어쨌든 상호 의존성과 다양성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지역 국가 간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는 면은 요즘에 전반적인 그 수렴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우리 국제 교육에서 글로벌 교육으로 가면서 조금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개발도상국 상황이 좀 강조가 되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바로 그 동남아 국가의 개발도상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결혼 이주자, 노동 이주자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출발 지역들이어서 우리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계 시민 교육도 처음에는 굉장히 온건하게 세계 시민은 하나라고 하는 굉장히 온건적 입장에서 출발을 했다가 요즘에 빈곤, 불평등 문제를 강조하면서 개발도상국 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글로벌 다문화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이 조금 그 개발도상국이라는 곳으로 좀 이렇게 수렴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세계 시민 교육에서 이루어진 성과들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세계 시민 교육에서 그 이루어졌던 그 세계 시민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들이 설문조사를 했던 것들, 세계 시민 교육은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던 그 설문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타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이 가장 그 많은 교사들 내지는 많은 그 강사분들이 강조를 했던 또 다루고자 하는 주제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학생의 시야 확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존중, 책임감, 가치관 함양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우리 최근에 많이 듣는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 보호 얘기도 좀 강조가 되고 있고요. 세계 경제 정치에 대한 이해 증진, 점점점 약간 빈도는 떨어지지만 주제는 좀 더 약간 커지고 좀 깊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다문화 교육도 세계 시민 교육으로부터 좀 배운다면 처음에는 타국 문화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을 하지만 점점점 오른쪽으로 가는 쪽으로 좀 발전을 시켜 나간다면 좀 더 깊이가 더해지고 무게감도 좀 생긴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될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 시민 교육은 일반 대중들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다양한 그 수강생 대상자를 포괄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가 넓게 펼쳐져 있지만 저희들은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약간 전문적인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오른쪽 편 세계 경제 정치 사회 맥락 이해 그다음에 사회 정의 쪽 이런 쪽을 좀 더 강조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두 번째는 뭐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우리 세계 시민 교육, 글로벌 교육, 국제이해 교육 등등을 좀 이렇게 글로벌 다문화 교육으로 좀 담아보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펼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교원양성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에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로 좀 약간 수렴을 좀 시켜본다면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 변해가는 상황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계화라는 게 먼저 저희에게 이제 다가왔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가 갑자기 다민족 사회로 바뀌어가는 그런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변해갔고요. 그에 따라서 만들어졌던 교육은 세계화에 조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이해 교육이 좀 진전이 있었고요. 반면에 다민족 사회로 바뀌면서 다문화 교육이 갑자기 우리 사회에서 강조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 양자가 좀 구별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강조했던 것들은 상호 의존성과 문화 다양성이라면 이것을 이제는 좀 이렇게 수렴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글로벌 교육 내지는 글로벌 다문화 교육으로 좀 수렴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이제 과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따로따로 구별돼서 진행됐던 것들을 특히나 거기서 우리가 예비교사들을 위해서 좀 강조점을 찾아본다면 좀 수준 있는 그런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비판적 세계시민 교육 쪽에 관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그 논의적, 이론적 차원이라면 좀 실천적 차원에서는 해외 자원 활동 내지는 해외 봉사 활동을 통해서 글로벌 역량을 이론과 더불어서 실천까지도 병행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는 그런 기회까지로도 발전을 시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 글로벌 다문화 교육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제가 다시 한번 새롭게 좀 그림을 또 그려봤는데요. 우리 교원양성대학 글로벌 교육을 중심에 둔다면 우리가 해외 개발도상국의 학교 현장에 가서 교육 실습을 좀 하게 되면 그것은 교육 기회 확대, 즉 개발도상국의 학습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교육 확대로 이어질 것 같고요. 간접적으로는 아마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일부 학생들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열린 교육을 받는다고나 할까요? 다양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교육 개발 협력의 효과 증진으로 이어지게 되고, 뭐 물론 이제 복잡하게 서로 얽혀져 있는 상황이지만 순차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도 교육 실습을 통해서 다른 우리 동남아시아, 특히나 동남아시아의 교육 환경을 접하면서 우리가 다문화 글로벌 역량을 키움과 동시에 개발도상국도 그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내에서 교원양성대학에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다문화 교육과 해외 봉사활동은 좀 굉장히 어찌 보면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다문화를 체득하면서 교육 역량도 강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다라고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뭐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를 좀 요약을 한다고 중간쯤에 이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두 가지 꼭지를 얘기했습니다. 뭐 서로 아주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만 글로벌 대시 다문화 교육과 예비교사, 그 다음에 한국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교원양성대학에서 무엇을 강조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이해 교육에서 시작하고 다문화 교육으로 조금 병존하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 글로벌 대시 다문화 교육으로 좀 이렇게 포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래서 그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목적으로 등장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예비교사로서 글로벌 다문화 교육으로 수렴하느냐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해와 더불어서 실천 방안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예비교사들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특히 서구와 한국의 상황은 다르기에 다문화 교육도 서구의 다문화 교육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물론 또 전문가들, 교육자들이 글로벌 다문화 교육을 좀 더 좀 이렇게 내용을 좀 알차게 꾸리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장에 이제 투입되어야 될 예비 교사 여러분들도 스스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한국적 글로벌 다문화 교육, 특히나 우리 예비 교사들, 교원 양성대학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글로벌에 가지고 있는 양쪽 측면, 서구의 합리성과 개발도상국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겸하는 그런 예비교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런 면에서 일단 이제 학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 수업을 통해서 내지는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다문화 글로벌 관련 활동과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저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훌륭한 글로벌 다문화 역량을 갖춘 예비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해외 경험을 좀 많이 해보면 좋겠다. 특히나 서구 선진국에 가서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참여를 좀 해보고요. 더불어서 개발도상국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해본다면 모든 그 능력을 아우르는 그런 정말 훌륭한 예비교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우리 처음 주제 제가 제기했던 예비교사가 갖추어야 할 글로벌 다문화 교육 관련 역량은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